벌써 4월 10일 수업하는 날짜로다요.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녹화하는 날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자, 메소드를 작성할 때 생각해야 될 거 있죠. 연구 시작 전에 먼저 검토를 한다. 자, 뭐라고 했어요? 서론을 적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남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타당한지 모든 것을 시작 전에 다 검토를 하고서 실험을 해야죠. 주관하고 실험을 했는데 나랑 똑같이 한 게 논문이 4년 전에 나왔네, 아니면 작년에 나왔네, 이러면 소용이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멘델 연구했던 사람들. 멘델의 법칙. 멘델이 먼저 논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멘델은 빛을 못 봤죠. 사실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년이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연구를 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놓고 논문을 막상 써서 발표했더니만, 발표하기 직전이었죠. 그랬더니 뭐예요? 멘델이 몇 년 전에 했더라. 묻혔죠. 멘델이 앞에 나가죠. 연구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 있습니다. 즉 남을 따라해서는 별 득을 못 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약간의 변화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논문의 그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은 오리지널리티, 즉 내가 했던 독창성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연구 시작 전에 확실한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연구 계획을 짭니다. 이때 그 논리적 순서라든지 기술 이런 거를 반드시 적게 되죠. 그래서 연구 계획까지 다 짠 다음에 연구 과정을 거치죠. 즉 실험을 하죠. 실제 실험을 해서, 자, 내가 연구 시작 전 검토, 연구 계획,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설이죠. 어떤 가설을 짜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 거죠. 실험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실 이걸 가장 많이 빼먹는데, 통계. 내가 실험했는데 이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통계를 돌리죠. T 검정 테스트나 간단하게, 아니면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라도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집어넣죠. 뭐 지검정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통계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유의적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 결과를 어떻게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드시 에디터는 통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검증을 합니다. 자, 이런 연구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자, 연구 중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한 번 더 메소드 작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자, 가설 검증하는 우리가 방법이죠. 자, 가설 검증 연구 대상, 기자재, 연구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죠. 실험을 한 다음에 통계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는 거죠. 멘델이, 자꾸 멘델 얘기를 하지만, 멘델이 완두콩 실험을 한 다음에 뭐 했어요? 결과를 그냥 3개, 4개 나왔다가 아니고 뭐야? 1대 3대 1 또는 1대 2, 이게 나온 게 어떻게 해요? 완두콩 100개 나오고 이쪽은 200개 나오고,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 물론 그 결과도 적었죠. 100개, 200개 정확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98개, 뭐 204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 이거를 통계적으로 해서 뭐 했어요? 자기가 세웠던 분류의 법칙,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밝혔죠. 그래서 통계를 반드시
우리가 사용합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선거할 때도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얼마, 모집 분포 이런 걸 다 밝히죠. 통계를 반드시 우리는 과학적으로 써야 되고 통계법, 통계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내 가설이 맞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대상 및 제도죠. 자, 대상하고 모집을 기술한다. 자, 대상,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람이면은 또 뭐예요? 성인이냐, 아이냐, 노인이냐. 그래서 나이대를 다 구분해서 적어주죠. 남잔지 여잔지. 또 적어주는 거. 그 사람의 건강 상태, 특이점. 몸무게가 60에서 79g 사이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는 뭐예요? 내가 연구하는 방향에 맞는 모집단인지. 자, 나는 고혈압을 연구하고 싶어요. 고혈압을 즉 다운시키는 혈압 강화제죠. 혈압을 낮추는 약을 개발하고 싶은데 평균 혈압이 정상인 120인 사람, 최대 혈압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나오죠. 당연히 약을 먹여도 혈압이 안 떨어지죠. 잘 140 이상 고혈압인 사람을 어떻게 된다? 내가 모집을 했다. 모집하는 방법도 적어야죠. 어느 병원에서 자원자를 했는지 아니면 적당한 대가를 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비만인 사람들 아니면 고도 비만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술한다. 또 하나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것, 윤리적 문제를 기술해 준다. 내가 이 실험을 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새는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IRB 과정을 거치죠.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사람도 마찬가지.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지만 동물 실험이나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는 임상까지 못 갔지만, 자, 동물 실험. 윤리적으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나는 문제가 없었다는 걸 반드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요새 논문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 통과된 거하고 통과 번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줍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 동물이 실험이 끝나고 안락사시키는 방법까지도 적어줍니다. 그래서 동물이 고통 없이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술해 주죠. 아니면 최대한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었다. 이런 내용이 요즘 논문에는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도의 근원을 기술한다. 자, 동물, 병원체, 미생물 모두 동물. 내가 이 동물을 어떻게 구입했다. 내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키운 걸로 했는지 아니면은 특정 업체에서 동물을 돈을 주고 샀는지 반드시 기술을 합니다. 특별한 동물이 아닌 이상은 요새 거의 다 구입을 해서 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입한 그 구입처하고 구입 그 동물의 상태 이런 걸 반드시 기술을 해줍니다. 병원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생물을 살 때 미생물의 넘버가 있고 이 미생물을 내가 어디에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반드시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병원체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ATCC나 또는 KCCT 이 넘버가 반드시 있죠. 그걸 구입해서 썼다. 아니면 내가 환경에서 직접 구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 어떤 환자 또는
뭐 야외면은 야외, 채취 시기, 채취 방법, 그리고 근원, 어디에서 얻었는지, 흙인지 물인지 아니면 대기 중인지, 나뭇잎 위, 이런 걸 반드시 자세히 기술해서 밝혀줍니다. 다음 약재, 용량, 농도, 방법, 기술, 기구. 이것도 보편성, 표준화, 자세한 설명, 일관성 적어주죠. 내가 사용한 약재가 간단하게 뭐예요? 자, 소금을 썼다. NaCl이죠. 그냥 소금을 썼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소금의 종류가 다양하죠. 암염, 천일염, 그리고 정제염. 보통 이거 먹는 거죠. 자, 근데 소금이라고 쓰면 이 세 개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우리가 실험실에 쓰는 NaCl, 염화나트륨. 이 NaCl도 급이 있죠. 시그마 건지 대한제약 건지 아니면 준세이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왜? 급이 다르죠.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인지 아니면 그냥 정제염인지 천일염인지 반드시 적어서 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표준화가 되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씁니다. 내가 NaCl을 썼다고 하면 가로치고 뭐예요? 시그마. 그리고 뒤에다 뭐까지 적습니까? 시그마 넘버. 코드 넘버까지 적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회사 보통은 회사 이름, 그 회사의 국가명 이것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기구. 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 기구의 모델 넘버라든지 회사명을 적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우리가 제출한 논문의 형식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적어 놔야지 나중에 논문 쓸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조사를 해놓죠, 사실은. 자, 그래서 다음 네 번째. 연구 방법 기술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중에 자, 어떻게 연구가 계획되었는지, 디자인되었는지 반드시 기술합니다. 단순하게 기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연구가 계획되는지 적을 때 얘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기술하는 거죠. 다음 무작위는 어떻게 했는가? 랜덤 샘플링. 뭐예요? 내가 실험을 할 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동물을 분리하지 않고 랜덤하게 구분했다라든지 또는 이런 그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실험군을 나눌 때 그룹을 나눌 때 이거는 내가 무작위적으로 했다. 근데 무작위적으로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난수표를 이용했다든지 난수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무게에 따라서 평균으로 나눴다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술을 해주고요. 자, 연구 단계 각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을 붙여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험 논문에서 논문을 보게 되면은 각각 파트별로 메소드 앤 메소드 큰 틀이 있고 뭐예요? 재료 및 방법에서 그 밑에 재료, 방법, 방법도 뭐예요? DNA 추출 방법, PCR 방법,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단백질 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각각을 나눠서 기술을 하고 있죠. 단원을 나눌 때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실험 방법의 단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구분해야지 나중에 보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각각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떻게 연구가 시행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피실험자를 구했는가? 좀 아까하고 그 중복이 되지만 자, 피실험자 보통 의학에서 얘기하죠. 자, 내가 임상 실험을 했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고혈압,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인 사람을 자원한 사람에서 구했다. 어디에서 어디 병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드시 정합니다. 그리고 특정 피실험자를 배제한 이유, 실험을 하다 보니까 160이 아니고 180인 사람들은 내가 실험에 부적절하여서 제거했다든지, 아니면 그 혈압 안에 들어가지만 음주나 흡연자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특정 피실험자를 제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적어줘야 되고, 연구상의 윤리적인 면을 기술합니다. 자, 내가 140에서 160 사이 혈압이 있는 사람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있죠. 200이나 210, 가끔 나와요. 180인 사람도 있어요. 180 이상.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뺐다. 왜? 건강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정상적인 약을 안 먹을 경우에 너무 위험하다. 물론 내가 연구하는 약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컨트롤을 이용하죠. 위약. 위약군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약을 안 먹을 경우에 너무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은 실험에서 배제합니다. 윤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죠. 사실은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 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약하고 새로운 약하고 비교하고 또는 계속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위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약을 끊고 기존의 효능이 검증된 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게 한다. 이런 윤리적인 면을 반드시 기술해야 됩니다. 이 윤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할 당시에 윤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죠. 물론 실험자도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 사용된 연구 기자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내가 사용된 기자재가 일반적으로 아무나 사용하는 루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PCR 머신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냥 모델 명하고 이름만 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처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매우 특이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이 설명을 보고 이 연구 장비를 쓴다든지 또는 대체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루틴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설명을 해준다. 다음, 정확한 약물의 용량을 제시합니다. 내가 쥐한테 먹인 양 또는 동물세포한테 친 양, 정확하게 용량을 제시해 줘야 되죠. 이 용량이 가끔 보면 틀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단위를 표시할 때 마이크로그램인지 나노그램인지 이런 게 가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수죠. 약물을 내가 사용했을 때 또 뭘 써야 돼요? 뒤에 붙이는 거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그리고 바디웨이, 킬로그램 퍼 바디웨이시죠. 이것을 반드시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한 사람한테 얼마 썼다는 게 아니고 동물한테 얼마 썼다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의 무게에 비해서 무게당 얼마 넣었다든지 아니면 마리당 얼마나 넣었다든지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한다. 다음, 치료의 정확한 형태와 특이한 기자재들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자, 다음에 또 하는 것. 어떻게 수치들이 분석되었는지를 설명하라. 아까 얘기했죠. 통계. 기무가설을 반영하기 위한 p-value를 사용한다. 그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어딘값을 제시하고 통계 처리에 사용된 방법을 기술을 해서 내가 사용했던 수치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이 분석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 주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법에 대한 과정을 끝냈고요. 이번 파일은 제가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번 주는 파일이 2개입니다. 제 2강도 들어주기 바랍니다.